헤럴드 경제배 대상 경주가 열리는 일요 경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입니다. 3월 15일 일요 경마 안하짜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럴드 경제배에서 이제 강풍마가 이기느냐, 스피드영이 이기느냐, 아니면은 그랑프리 우승 마필 클린원이 이기느냐, 볼만한 경주가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배팅에 대한 값어치는 뭐 크게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오랜만에 또 큰 경주 요렇게 한번 보는 또 장이 열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김용군 기수의 천승,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일요 경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잘 삼고서 오늘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형군 중하위권의 능력을 가진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혼탁합니다. 편성 자체는 상당히 혼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하고 비슷하게 중저배당의 판때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최근에 최범현 기수가 굉장히 말을 잘 타고 있죠. 뭐 거의 제2의 전성기급으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일요 경마에서도 이제 키포인트라고 한다라면 범현이를 뽑아볼 수가 있겠고, 자, 자, 금요 경마에서 이제 비록 이제 뭐 제주 경마긴 했습니다만 서울, 제주, 부산 가리지 않기 때문에 61배 막건짜리 적중이 있었고, 이게 이제 삼복이 90배가 넘었죠. 90배 막건짜리 또 적중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무한도전 원효일이 탔던 거 79배 막건짜리 그것까지 이제 찍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금요 경마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대로 이제 굉장히 혼전으로 치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중배당 손맛을 봤습니다. 자, 일요 경마를 좀 더 확실하게 단도리 치겠습니다. 제대로 판때기를 읽어서 오늘 좀 공격적인 포인트를 곳곳에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 일요 경마 1경주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 경마 첫 판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 오픈, 성별 오픈 경주이긴 한데, 순말이라고 해봤자 외곽에 9번, 10번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안말 경주의 느낌이 조금 짙은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의 카우보이 키는 뚜렷한 결정력은 없습니다만 데뷔전에서 선입권 따라가면서 종반의 근성은 발휘를 했던 마필, 아무래도 직전 경주보다 상대가 좀 더 약해졌고요.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4번 화려한 유사는 조만간인데, 지난번에도 좀 공격적으로 제가 노렸던 마필인데, 자, 수철이 한 장으로는 이 말의 꼴통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게 볼 수가 없겠고, 자, 5번의 카오스는 지난번에 이제 휴양을 갔다가 복귀전에서 선행을 빵 하고 쌌는데 종반의 걸음이 심각하게 무뎌졌죠. 물론 그때 당시 뛰었던 말들이 하트킹이라든지 위시마스터가 좀 세긴 했습니다만 막판은 라스트에 많이 무너졌어요. 여력이 크게 없었습니다. 요번에도 이제 선행을 나갈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 5개 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6번의 청강 겨울은 이거 뭐 기본적으로 자세도 괜찮고, 다만 이제 김하연이가 이제 기성을 했기 때문에 약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5번의 카오스가 정말 만명 그대로 앞선을 혼탁하게 카오스를 이끌어가 가지고 싹 다 무너지면 얘도 이제 어부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벽 쪽에 때 상태도 괜찮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자, 외곽에 있는 마필입니다. 11의 오라토리움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과거 심장의 고동을 지니고 있었던 오종환 마주의 마필. 자, 오종환 마주가 또 생산자이기도 하지요. 11의 오라토리움은 앞말인데 480kg대에 상당히 괜찮은 주행 자세와 밸런스를 가지고 있고, 아직 힘은 덜 찼죠.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힘적인 부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나머지 마필들도 어차피 동일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두권 바깥쪽에 밀려 있지만 무엇보다도 얘는 목스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점두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 자체를 부드럽게 잘 쓰는 마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외곽 게이트에 얻어 걸려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경주는 아예 얘를 저는 축으로 한번 놓고 때려보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1경주는 자, 바깥쪽에 열하나 오라토리움 이 녀석을 중심으로 잡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예, 뭐 물론 5번의 카오스가 버티면은 11번, 5번 끝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올라와서 주워 먹을 수 있는 게 2번, 6번. 예, 요런 놈들까지 좀 염두해서 첫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놓고 때려가지고 억울하게 제가 날려먹었던 마필 놓고 다시 한번 추천 경주 그대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아무리 돌려봐도요 이렇게 못 들 말이 아니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페인에 대해서 분석이 끝나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1벌 100개 하겠습니다. 추천 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욕심을 내고 들어가는 판때기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에 덕분에 바닥을 쳐놨기 때문에 배당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점, 그 점에 욕심이 납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 2번, 뭐 3번 쓰러지는 말들이고요. 4번의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가 이제 편성이 약하니까 얘가 또 이제 인기 1위에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까지 마생을 5번을 뛰면서 인기 1위로 팔린 적이 딱 2번 있는데 그 2번 모두 다 못 들어왔다라는 것은 마필 자체의 고유의 능력은 대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뭐 오버 애널라이즈의 자마기 때문에 충분히 뒷심을 발휘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5번의 파이브스타 같은 경우는 느리죠. 발주도 느리고 막판에 올라오는 끝걸음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올라오는 마필은 아닙니다. 약간의 끈기 정도. 그래서 이런 말들은 항상 놓고 때리면은 좀 곤란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4번의 5스타는 후착으로만 돌리겠고요. 5번, 6번, 7번 싹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8번의 벌교 알라딘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9번의 킹스파이시 선행입니다. 지난번 경주에 붙들고 선두권 바깥쪽에 전개를 풀었는데 뭐 끝걸음 자체가 그렇게 위력적이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외곽에서 밀어가지고 선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번의 킹스파이시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 자 요번 경주 놓고 들어가는 축은 뭐 현장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불겠습니다만 10번의 프리메로 예 10번의 프리메로를 초강력 대가리로 놓고 때리겠습니다. 지난번이었죠? 2월 15일 날 제가 추천 경주로 놓고 때렸는데 주행검사 때부터 김철호가 계속 기승을 해왔던 마필입니다. 철호 또 김철호였는데 직전 경주에 인기를 모았죠. 그리고 저도 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놓고 때렸는데 왜냐면은 12월 21일 날 취입을 했던 마필이 1월달 경주에 선행을 갔으니까 말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이미 검증이 끝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에 출발을 잘 받았는데 본의 아니게 9번 게이트였는데 불구하고 외곽의 마필들이 강수를 펼치다 보니까 중간에 꼈습니다. 끼다 보니까 진로가 막혔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까지 맞는 경우까지 나오면서 직선에서 이제 거의 꼴찌에 가까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타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요번에 이제 경질성 기수 교체 범연이가 올라가 있고요. 부마가 인디밴드, 엄마가 깍쟁이죠. 뭐 두 마리 다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들이고 혈통적인 배합도 괜찮고 특히나 이제 10번의 프리메로는 요번에는 선두권 바깥쪽에 붙습니다. 선두권의 바깥쪽에 붙고 새벽 훈련 시에도 이제 범현이가 직접 조교까지 담당을 하면서 걸음을 끌어올려 놨습니다. 뭐 선행 갈 말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2번의 미스터 크레딧이나 뭐 9번의 킹스파이시, 뭐 8번의 벌교 알라딘 얘네들이 앞을 가는데요. 외곽에서 텐이 감아가지고 오는 그림. 저는 이 그림에 오늘 좀 배팅 강도를 올려가지고 추천 경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경주입니다. 추천 관심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전개가 꼬였던 마필 10번의 프리메로 예, 이 녀석을 중심 잡고서 공략을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탄 놓고 때립니다.
네. 3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암말들 간의 접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이제 3경주는 1 번부터 이제 11 번까지 싹 다 한번 살펴봤는데 어차피 이제 태는 취소가 됐으니까 총 10 마리를 살펴본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경주를 뛰는 말이 하나가 없습니다. 뭐 악벽이 있든지 뭐 다리가 안 좋든지 뭐 혹은 안쪽으로 기대든지 종합적으로 마필들이 하자 선물 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혼전 경주고 까다로운 편성이다. 요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데 원래 능력대로라면 조교가 좋았다라면 제가 이 7번 학산대세 얘를 놓고 때렸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12월 20일 날 얘가 1년 만에 들어왔을 때도 이제 승부 경주 주력으로 때렸단 말이고 그리고 1월 10일 날 이때는 제가 메인으로 놓고 때려 가지고 또 3 착을 했지만 3 복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32 번을 뛰어 가지고 딱 3번 들어왔던 마필이라서 능력의 베이스 자체는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한번 말이 살짝 좋았던 거예요. 조시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정점을 찍고 이제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제 학산대사가 베스트가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다. 그래서 축은 요걸로 가겠습니다. 1 번에 라운더 벨몬트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때처럼만 타주면 됩니다. 일단 이 말이 11월 15일 날 이 3 착을 때리고 들어가면서 5군 승군전이었는데 승군전에서 안쪽을 파고 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대가리를 맞죠. 그리고 지난번 경주는 이제 외곽 돌다가 또 날아가 버렸던 마필이고 새벽 조교 때도 보면은 안으로 기대는 건 있습니다. 기대는 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군계 1 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요번 경주는 그래도 1 번의 라운더 벨몬트가 제일 낫다. 전개적으로도 낫고 다른 말들 제가 이리저리 정말 쥐어짜 보고 배당까지도 한번 노려볼까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1 번의 라운더 벨몬트가 경주의 전개라든지 편성이라든지 최근에 또 1조 마방의 상승세 또 범연이의 상승 곡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1 번의 라운더 벨몬트가 가장 유리하다. 얘를 축으로 삼겠고요. 자 안쪽에 3번 레드 드래곤 이것도 지난번에 휴양 갔다가 아무 생각 없이 탔던 건데 막판 추임력은 지니고 있죠. 말이 쪼끔은 부드럽진 않습니다. 딱딱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해볼 만한 편성인 거는 분명하고 그리고 대단한 강공을 때려볼 수 있는 5 번에 포에텍 누비가 있겠고요. 바깥쪽에는 앞에 붙을 수 있는 8 번에 이클립스 더킨이 있습니다. 10 번은 취소가 됐고 11 은 보기가 어렵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번 3 경주는 1 번은 라운더 벨몬트를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붙일 막건이 3 번, 5번 그리고 이제 8 번. 뭐 7 번의 문학대에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배당 보고 받쳐가는 정도. 요것도 17 맞고는 10 배는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자 말씀드리고 4 경주 넘어갑니다. 네. 자 4 경주가 1,300 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 경주는 지난번에 이제 주로가 좀 많이 안 좋았던 말 그래서 주로의 덕택을 전혀 보지를 못했던 말을 놓고 한번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쪽에는 4 번의 블리스스타 직전 경주는 외곽이었고 그리고 이제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죠. 외곽 돌다가 뺑뺑 돌다가 그냥 끝나 버렸는데 어찌 됐든 요번 경주는 선행이 가능한 조건을 만났습니다. 발빠른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얘가 앞에 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1300 미터까지도 버텼던 능력을 발휘를 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5 번의 러버맨은 사이즈가 좀 떨어지죠. 6 번의 썬더마블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느리죠. 추입 한 발 딱 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어찌 됐든 간에 경주가 쪼끔은 느리게 풀려져야 유리할 겁니다. 6 번의 썬더마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자 바깥쪽에 있는 마필 뭐 9번 로드 투 스타 10 번의 콩코드 블루인데 놓고 때릴 말은 10 번의 콩코드 블루가 맞죠. 예 일단 지난번에 이제 승군전에서는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월 8일 날 안쪽에 선행주로 강세였던 주로였죠. 1 번, 2 번, 3번 뭐 4 번, 5 번 하루 종일 요 안에서 끝났던 안쪽 주로 가벼웠던 날에
선두권 바깥쪽에 돌았던 마필이고 그래서 이제 여운을 남기고 3착을 했습니다만 요번에 좀 단단하게 잘 준비했습니다. 승군 적응도 했겠다. 상대들도 뭐 그렇게 강하지 않겠다. 10번의 콩코드 블루 얘를 놓고 때려야 되는 경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축은 10을 놓고 들어가면 꼬랑지를 잘 골라야 되는데 꼬랑지 막건을 뭐 크게 구멍수를 넓히고 싶지는 않고요. 10번의 콩코드 블루를 중심으로 잡고 앞에 가는 4번 블리스스타, 뒤에서 오는 6번의 썬더마블 두 마리가 이제 일단 노림수 막건이죠. 거기에다가 뭐 9번이라든지 뭐 요런 말들이 한번 숟가락 얹는 정도인데 뭐 4경주는 좀 라이트하게 10 대가리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갑니다. 거리 16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참 마필들도 답답한 말들 싹 다 모아 놓고 있는 경주인데 그중에서는 이제 7번 머스킷 클리버는 좀 다른 내용의 마필이죠. 이따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뭐 킹칼레 7살, 3번의 신의 운명, 5번의 퍼펙트 건맨 뭐 다 띈 말들 요번 경주 싸그리 모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번 경주 2번의 사하라몬드 얘도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2번의 사하라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강급이 되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의 마필이죠. 자, 이번에 57.5의 높은 부담 중량을 달고 나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능력의 한계치는 부닥친 마필입니다.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떠밀려 팔리는 스타일의 마필이고 뭐 4번의 킹칼레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까 바깥쪽에 있는 5번의 퍼펙트 건맨 얘는 이번 경주 이제 점핑 출전을 했는데 얘도 원래는 4군 타이틀을 가지고 뛰었던 마필인데 강급이 된 거죠. 지난번에 강급되고 뛴 거고 요번 경주 이제 태훈이가 또 올라가 있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건 뭐 안 팔리는데 뭐 그나마 가능성을 좀 열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맨날 조교만 좋고 실전은 변죽만 올리고 있는 6번의 창창삭스가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7번은 머스킷 클리버인데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건 나쁜 놈들입니다. 예, 지난번 경주 2월 7일 날 말 타는 거 보면은 뭐 심증은 있지만 뭐 정확하게 증거는 없지만 뭐 지난번에 말 타는 거 보면은 그냥 동춘 서커스 다닙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요 정도 말씀드리면 어떤 느낌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뭐 인기 1위죠. 편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기 1위인데 발전 기력치 있고요. 예, 중장거리까지 무난하게 소화될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냥 아예 잡아가지고 얘가 선행 갈 수도 있습니다. 7번은 머스킷 클리버. 강축 인정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8번의 글로벌 함성. 요게 이제 최저배당 깜빡이 막건으로 팔리는데 내선 추입이 가능하고 또 약간은 끌리는 측면의 맛이 있는 말이라 그런 걸 또 승환이가 잘 요리를 하기 때문에 팔리는데 최저배당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7번은 8번보다 능력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인데 8번은 나머지 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다. 자, 그렇다면 배당도 없고 마지막에 깡바닥에서 추입으로 날라와야 되는 8번의 글로벌 함성을 굳이 우리가 가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깥쪽에 있는 9번의 대승마가 또 후차권으로 떠오르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5번, 6번 예, 얘네들도 이제 찍어 먹을 수 있죠. 2번의 사라몬드는 부담 중량도 높고 물론 뭐 열심히는 타겠지만은 얘도 어차피 저배당이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땡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경주는 저는 사전 예상은 그렇습니다. 7번은 머스킷 클리버가 중심이고요. 9번의 대승마, 6번의 창창삭스, 그리고 5번의 퍼펙트 건맨. 요렇게 한 3마리 정도를 압축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 그렇게 된다라면 8이 빠지고 2가 빠지면 메리트는 그래도 있을 배당이다. 요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요 경화 두 번째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6경주 거리 1700입니다. 추천 경주입니다. 요거 한번 강도 올려가지고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경주고요. 배당 메리트도 또 확실하게 있는 경주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4마리로 저는 요번 경주 윤곽을 그려놓고서 판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최고 인기 마필이 안쪽에 보니까 1 번에 캠프 데이비드더라고요. 1번 게이트에 이제 프루카니가 올라가 있는데 모처럼 만에 뭐 조교의 강도도 끌어올렸고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한 그런 전략의 마필입니다마는 최근 5번의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가서 깨진 마필입니다. 어찌 됐든 이제 결정력 부분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인기 1 위로 팔린다라면 약간은 이게 고민거리가 되죠. 예, 막권에서 버릴 수는 없겠지만 가져가는 정도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번에 트리스탄 왕자 요게 좀 재미있습니다. 지금 특출나게 선행마가 없는데 이 말은 입상했을 때의 패턴을 보면 선행을 나갔던 마필이죠. 작년 9월 달에도 마이야 타고 선행 갔었고요. 11월 달에도 마찬가지. 기본적인 순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2번 게이트고 또 똘똘한 또 조한별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티스타 왕자가 선행 가면 1700은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겠고 여기에 이제 4 번의 강철 전사 바깥쪽에서는 이제 6 번의 블랙 시대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고 싹수가 있는 마필 10 번의 블러드 마운틴 요 정도인데 열하나 챌린지의 싹스는 9 살짜리 암말 9 번의 땡큐 대처는 9 살짜리 순말 뭐 8 번의 에클레어는 점핑 7 번의 바주카 보이는 선행을 꼭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번 경주는 좀 막건이 정리가 됩니다. 예, 추천 경주인데 딱 4 마리 가지고 경마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예, 4 번의 강철 전사, 6 번의 블랙 시대, 안쪽에 1 번의 캠프 데이비드, 2 번의 트리스탄 왕자입니다. 10 번의 블러드 마운틴이 지난번 경주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안쪽에서 전개가 너무 기가 막히게 풀렸던 마필이라 요번에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밀리기도 해서 그렇게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법배당으로 팔린다라면 오히려 메리트는 없다. 요 중에서 1, 2, 4, 6 중에 초강력 대가리로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예, 그 말을 놓고 저는 승부를 들어가는 경주고 배당적인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욕심이 납니다. 강하게 한번 붙어보고 싶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7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7경주 거리 2,000m입니다. 헤럴드 경주배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랑프리 우승마 그리고 그랑프리 준우승마 두 마리 다 나와 있는 판때기고요. 자, 올해 초 열리는 대상 경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볼만한 급의 대상 경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쪽에는 이번에 강풍마가 있죠. 뭐 마박을 지금 잠시 위탁이 바뀌어져 있는 상황인데 뭐 상태나 걸음 뭐 이런 거는 뭐 조제로가 전담을 해 가지고 말을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구간만 옮긴 거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강풍마가 지난번 경주 12월 28일 날 뛴 거를 보니까 지금 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정점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적인 부분도 여전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570km대의 엄청난 거구의 마필인데 상태도 좋습니다만 요번에 조기의 내용도 확실하게 좋고 지난주에 단거리 경주 빈치로 카발로로 우승을 했던 조제로 요번 주에는 또 강풍마 가지고 대상 경주 2주 연속 이거 정말 욕심나는 타이틀이거든요. 기수 자체가 밸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제로가 욕심이 날 겁니다. 뭐 인기 1 위입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클린원이나 스피드형 얘네들보다는 지금 당장 이번에 강풍마가 확실히 나은 조건은 맞습니다. 예, 이번에 강풍마는 입상권 한 자리는 가장 무난하고 입상을 넘어서 이제 대가리까지도 와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인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4 번의 오아시스 레드 그쵸? 그리고 부산에서 넘어온 5 번의 영광의 퍼스트, 그랑프리 우승 마필인 6 번의 클린원 요것도 출전을 그랑프리 이후에 계속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한번 나오려고 했었는데 마필 보호 차원에서 좀 쉬었다가 이제 맞춰 가지고 나오는 상황이죠. 뭐 단독 선행은 유력한 상황이고 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인데 상태적인 부분은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6번에 클린원이 있겠고, 반대로 이제 7번에 석세스 백파가 그랑프리 이후에는 좀 컨디션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다라는 느낌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클린원이라든지 강풍마가 좀 못 뛰어야 그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게 석세스 백파인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은 말은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두 마리한테는 좀 밀리죠. 예,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오히려 얘가 좋아졌어요. 9번의 원평 스톰이 좋아졌는데, 지난번 경주 말이 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죠. 원평 스톰이 이제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또 꼴찌를 왔는데, 야, 원평 스톰이 이제 장추열이하고는 첫 호흡인데, 어찌 됐든 간에 새벽 조교 때 걸음도 많이 올라온 느낌이 있고, 상태는 어찌 됐든 호전세가 분명합니다. 예, 호전세가 분명하고, 문제는 이제 스피드형, 지난번에 세계 일법의 대상 경주 1200m 단거리 강추입으로 왔던 마필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래도 얘는 딱 한번 강풍만을 이겨봤는데, 그 이후에는 졌죠. 클린원한테도 지고 강풍마한테도 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훈련의 강도도 약간은 2000m에 맞는 느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스피드형의 저 배당은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7경주는 이번에 강풍마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습니다. 뭐 6번이 선행가고 2가 추입하고 그랑프리 재탕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빈틈 노려볼 수 있는 게 4번 오아시스 레드, 9번의 원평 스톰. 어찌됐든 좋아지고 있으니까, 두 마리는 좋아지고 있는 가정이니까 6이 만약에 조금 요번 경주에서 흔들린다고 한다라면 분명히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경주는 강풍마입니다. 네, 8경주 들어갑니다. 거리 1300m입니다.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전개가 명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편성 구도이기 때문에 그 전개를 이제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 그게 관건인데요. 일단은 선행 갈 수 있는 게 1번의 레베랑스, 5번의 로열 삭스, 바깥쪽에 뭐 7번, 9번, 얘네들이 이제 앞에서 뛰는 말들인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굳이 뭐 선행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도 선입도 가능한 그런 전략된 마필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은 안쪽에 5번의 로열 삭스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만약에 토요경마에서 강성우 조교사가 200승에 실패를 한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5번의 로열 삭스가 당연히 더 세게 팔릴 것이고요. 또 그만한 능력을 또 지니고 있죠. 권중석이가 1월 달에 기승을 해가지고 선행으로 한 바퀴를 돌렸다 마필이고, 뭐 물론 지난번 경주는 주로 덕태가 좀 보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구간부터 말이 더 근성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연스럽게 뒷심도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5번의 로열 삭스 재밌게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의 레베랑스는 1600에서도 이제 경주마가 마필 자체가 거리 적성이 좀 안 나와가지고 깨졌고, 지난번 경주는 정말 잘 탔습니다만은 또 능력 발휘에 실패를 했죠. 생각보다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지금 중장거리에서 명함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리를 요번에 이제 대폭적으로 줄였고요. 조개 패턴을 싹 바꿨습니다. 패턴 자체를 요번에는 이제 강도는 내리고 오히려 구보량을 더 늘려가면서 조기를 잘 시행을 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고 한다라면은 입상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안쪽의 마필들보다는 이제 바깥쪽에 7번의 빌리언 보이는 지난번 경주 이 메인 주력으로 때려 먹어가지고 항고를 했던 마필입니다만은 요번에 이제 57.5의 부담 중량, 거기에다가 또 이번 경주는 지난번처럼 그 안쪽 전개가 잘 나오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고민이 되는 마필이고, 9번의 왈치의 여왕은 어찌됐든 지난번에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워낙 기본 능력 사이즈가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의 왈츠의 여왕도 들이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5번의 로열 삭스, 1번의 레베랑스 두 마리가 전개나
능력으로 따져봤을 때 좀 더 센 측면이 있다. 7번은 불안하고 9번의 왈츠의 여왕이라든지 4번의 글로벌 킹덤 이렇게 좀 좋아지고 있는 마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구경주 거리 1800 국산 3군 경주. 자, 구경주, 10경주 연달아 추천 경주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 10경주 모두 다 배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포지션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1번 물레방아. 지난번 경주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해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 아무래도 공백 여파가 너무 좀 컸죠. 최근에 27조 마방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새벽 주교 때 호전세가 있던 그런 걸음도 아니었고요. 이번에 더선 파이터는 이제 안쪽 내선 짤짤이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야, 지난번에 시종일관 너무 외곽이었어요. 거리가 만약에 이제 1,400이었다면 한 번 더 노려볼 만한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받쳐가는 정도. 네, 요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의 4번의 K 파워풀인데 최근 경주에 잡힐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이제 앞에서 버티고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번 경주 이영희가 기승을 했는데 조교의 강도도 뭐 끌어올리고 뭐 상태도 나쁘지가 않고 선행에 대한 빵수가 가장 유력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이제 최악의 그림은 4번의 K 파워풀이 이제 선행을 가서 외곽에서 8번의 서머 파티라든지 열하나 하이텍 칼라가 엎어버리는 그림인데 뭐 그렇게까지는 요번 경주 얘네들이 능력이 뛰어나지는 않아서 어찌됐든 봐줘야 되는 인기마인 거는 맞다. 그러나 축으로 놓고 때릴 값어치는 없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6번의 누리천왕은 3군에 올라와서 마필 자체가 꾸준하게 띄워주는데 뭔가 이제 아싸란 맛이 없죠. 지난번 경주를 최적의 전기였고요. 1번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편안하게 탔습니다마는 딱 그 정도의 마필입니다. 예, 6번의 누리천왕은 그런 케이스의 마필이고 자, 7번 레전드 와우도 직전 경주 너무 많이 참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요번에 좀 더 앞에 일찍 붙일 가능성이 있죠. 중속이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정정이가 직전 경주 때보다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더 강하게 끌어올려 놓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이고 자, 8번의 서머 파티는 안 봅니다. 지난번 경주 무빙해 가지고 깔끔하게 버티고 들어갔습니다만 2주 만에 나와서 그것도 승군전에 또다시 그런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고요. 자, 10번의 거센강호가 좀 지난번에 잘못 탔던 측면이 있죠. 외곽을 너무 좀 크게 돌다 보니까 전개가 좀 꼬였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인 능력은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상태도 올라왔고 나름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 10번의 거센강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예, 구경주는 이제 추천 경주인데 한번 강도 올려 가지고 때려 보겠습니다. 구경주 추천 간심 경주다. 자, 7번의 레전드 와우 10번의 거센강호 4번의 K 파워풀 그리고 아까 뭐 누리천왕보다는 저는 이번에 더선 파이터가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 중에서는 7텐 두 마리가 관심권의 마필들이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경주 마무리 짓고 마지막 경주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거리 1200m고요. 일요일의 마지막 또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9경주하고 10경주는 저는 모두 20배 언저리 내외, 미니멈의 20배 중배당 막건을 노리고 있는 판때기들로 세팅을 했는데 요번 이제 10경주는 일단 안쪽에 이번에 위고 하이가 그 막건이 있으면 이제 메이드가 안 되죠. 이 말이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고 또 지난번 경주에 취소가 되고 나서 자요 완골 골연 골증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안 좋은 또 질병이 올라왔고 정상적인 조교 패턴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보여줬던 액면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인기 1 위로 지금 급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위고 하이가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옆에 말이 있으면 안 뛰는 경향이 있죠. 그냥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되고요.
옆에 말을 갖다 붙여 놓으면은 마필이 굉장히 이제 경쟁 의식을 좀 크게 느끼는지 끌리는 것도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위고하이는 글쎄요. 지금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기 1 위에 대한 값어치는 글쎄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부남 중량이 57.5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라스트 취입 능력을 발휘했던 3 번의 네이비 캡틴, 그리고 이제 위고 하이가 좀 더 요번 경주 불리한 게 이 4 번의 스마일 플린스 때문이죠. 얘도 뭐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선행을 가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경합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번 경주 제가 이 말을 정말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딱 한 번만 더 놓고 때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이마필이 능력이 안 된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저런 잔병치레 때문에, 그리고 편성을 잘못 만나고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무너졌던 마필인데 5 번의 베스트 선입니다. 5 번의 베스트 선인데, 이마필이 이제 데뷔 초반에 굉장히 잘 뛰어줬다가 다리 질병 때문에 좀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뛰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정상 출전 주기에 맞춰 나왔어요. 지난번에 2달 만에 출전한 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렸던 게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 편성이 좀 강했죠. 한센 브레이싱, 미라클 아남, 뭐 좀 강한 편성이었는데 페이스에 휘말리면서 앞선에 갖다 붙여 가지고 이제 중반에 무너졌던 케이스의 마필. 그리고 이제 12월 13 일에는 이제 한별이가 1,400 에서 꽤나 짜임새 있게 잘 탔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는 또 뜬금없이 1,800 나와 가지고 선행 쌌다가 무너졌단 말인데, 요번에 이제 적정거리죠. 적정거리 내려왔고요. 그리고 조교도 눈에 들어올 정도로 상당히 잘했고, 다리 쪽에 뭐 질병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말이 좀 말끔한 그런 컨디션입니다. 자, 5 번의 베스트 선을 지금 현장에서 문제만 없다라면은 마지막 경주의 추천 경주 중심으로 잡고 싶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자, 터뜨리면 8번 어피어 구두먼.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이 참 좋거든요. 이게 혈통도 장난이 아닌 혈통인데 어느새부턴가 말이 선행도 아니고 추입도 아니고 각질이 좀 애매해지다 보니까, 또 편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계속 성적을 못 내는데, 지난번 휴양 갔다가 이제 꼴찌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편성 들이대 볼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입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지니고 있는 마필이라서 요거는 터뜨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9 번에 드리머 위즈까지. 얘도 부침은 좀 있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외곽을 크게 돌면서 막판 라스트 올라오는 끝걸음 탄력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인철이 감량 카드까지 택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연투에 대한 의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 경주는 요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예, 추천 관심 경주고요. 5 번에 베스트 선, 9 번에 드리머 위즈. 그다음 2 번에 위고 아이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고 현장에서 상태 좋으면은 뭐 받쳐가는 정도인데 여차하면 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8번 어피어 구두먼, 그리고 3 번의 네이비 캡틴까지. 예. 이렇게, 자, 특히나 5 번, 9번 두 마리가 요번 경주 이제 간신 마필이다, 세게 보고 있는 마필들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요일 또 부산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3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인기 많은 3 번 빅토리아 축제, 4 번의 슈퍼히트, 바깥쪽에 9 번 벨로시 킨이 되겠습니다. 3 번, 4 번, 9번 세 마리가 인기를 모아주는데, 3 마리 빅토리아 축제는 약간 말이 굼뜬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인기 많아 팔렸습니다마는 전혀 직선주로 해서 이제 탄력이 위협적이지 않은 요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요번 경주는 이제 7조 마방에서 좀 다부지게 몰아내 줄 수 있는 다실발을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편성이 일단 너무 약합니다. 예,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얘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쌍대가리 칠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2 차권 내외는 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축으로 놓고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메인으로 놓고 때렸죠. 4 번의 슈퍼히트. 근데 이제 너무 외곽을 크게 돌면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억세한테 무너졌던 마필이 4 번의 슈퍼히트인데 선행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다만 직전 경주 때처럼 그렇게 조교 상태가 뛰어나거나 좋은 느낌은 없다. 강도도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 번을 놓고 때리는 것이고 4는 후착으로 가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바깥쪽에 있는 마필들, 6 번의 퍼펙트 라이즈도 공백은 있는데 말은 나쁘지가 않아요. 금요일 날 기승을 안 했던 다나카가 일요일 날에 기승을 할지 안 할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터뜨리면 얘가 터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바깥쪽에 구문을 분류시키는 3월 1일 날 나오려다가 출전은 재배가 됐었는데 뭐 크게 말의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조기를 시행을 했고 상태 괜찮고요. 9번에 벨로시킨 요 정도입니다. 예, 요 정도 안에서 결말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일단 축은 3번의 빅토리아 축제를 놓고 풀어나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이고, 3 놓고 4번, 9번, 6번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복마 접전 구도의 편성인데 일단 뭐 안쪽에 1, 2, 3 뭐 세게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의 상황이고, 4번도 마찬가지고요. 5도 뭐 특징이 없지요. 6까지도 요번 경주는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7 번은 하이 레벨이 이제 추임마 잘 타는 김동영이가 올라가 있는 조건인데, 자, 요 말은 이제 경주로 입장할 때 항상 이제 불량이 뜨는 마필이죠. 그래서 이제 주행 재검도 여러 번 받았던 그런 케이스의 마필인데, 바닥에서 참고 타면 딱 한 발 쓰는 정도인데, 어찌 됐든 간에 막판 라스트의 끈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 7 번의 하이 레벨이고, 요번 경주 선두권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경쟁력 있는 W 마필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8번의 석세스데이는 지난번 외곽에서 앞선에 가담을 해가지고 종만 버티는 정도의 걸음이었는데, 조교도 직전 경주보다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시행을 했고, 근데 이제 다만 안으로 매번 좀 기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가 굉장히 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 마필이죠. 얘가 인기 1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요거는 이제 가져가는 정도고. 자, 9번의 캐럿킹. 지난번에 이제 철입상을 달성을 했는데 2주 만에 서둘러 나왔습니다. 2주 만에 서둘러 나왔다라는 거는 여전히 말이 좋다라는 반증이고, 거기에다가 직전 경주 호흡을 맞췄던 또 남지영 여기가 올라가 있는 조건이고. 자, 캐럿킹이 이제 520kg대 마필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선두권 외곽을 감아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을 썼는데, 오늘 경주 조건 좋아요. 상태도 만족스럽고 외곽에 붙이면 충분히 들이대볼 수 있는 마필이고, 열하나 도끼 타이거로 좋아지고 있는 마필. 예, 그래서 뭐 부산 경마 이경주는 9번의 캐럿킹을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7번의 하이레벨, 8번의 석세스데이, 11의 도끼 타이거까지. 그러니까 안쪽의 마필들 싹 다 버리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들 가지고 한번 경마를 해볼 텐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9번의 캐럿킹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 3경주 넘어옵니다. 거리 1,400에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워낙 능력이 좀 처지는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그러한 경주예요. 자, 그중에서 이제 가장 빛나 보이는 게 9번의 벙커버스터죠. 요즘에 이제 전쟁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 벙커버스터로 미국이 이란한테 이제 엄청나게 싸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마필을 이제 요번 경주 중심으로 잡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도 가장 셉니다. 9번의 벙커버스터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후차권 맞건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느냐인데, 3번의 팁탑이 추입이 가능합니다. 추입이 가능한데 다만 이제 기수가 유광희 기수가 올라갔다라는 점이 심한 우려감을 주는 상황인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버리지 말자,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이거 아직 버리면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게 6 번의 남의 매직인데, 말도 잘생겼고요. 기본적으로 라스트 취입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너무 이제 늦게 올라오다 보니까 항상 2%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마필이 최근 경주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신윤섭이 운이 좋아, 그거 가지고 이제 한 골을 때렸는데, 6 번의 남의 매직은 일단 해볼 만해요. 상태 괜찮고요. 9번의 벙커버스터가 선행을 쫙 빼는 순간
뒷선 자체가 완전히 그냥 우당탕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 번이 주워 먹을 수 있는 빵수가 있겠고. 9 번의 벙커버스터는 뭐 길게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는 뭐 선행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지난 뭐 승군전에도 통했던 마필이고 기본적인 자질을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그리고 이제 10 번의 희망군주 봐야 되겠죠. 자, 이 마필이 1월 달에 거세를 했습니다. 1월 달에 거세를 했고 서서히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딱 그 시점에 남정혁이 감량을 태워 놓고서 때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 배낭판에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요거 좀 심상치가 않아요. 요번에 들이댈 수 있는 조건의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산 경마 3 경주를 정리를 하면 벙커버스터는 인정입니다. 6 번의 남해 매직과 10 번의 희망군주 두 마리를 제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워 먹는 말 3 번의 팁탑 요 정도만 가져가는 경주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부산 4경주 갑니다. 거리 12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도죠. 5 번에 로드 투 에이스가 선행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얘가 이제 한 바퀴 돌리면서 나머지 말들로 붙여 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있고 얘가 이제 선행을 못 가면 또 경주 자체가 우당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전개적인 이점을 좀 지니고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 요 3 번의 국대 히어로입니다. 얘가 지금 강급이 된 지도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강급이 돼 가지고 계속해서 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찌 됐든 간에 1600, 1800 계속 띄워 주다가 모처럼 만에 거리를 1200 으로 확 줄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33주 마방에서도 뭐 서강주, 남정혁 요런 등짝이 아니라 이성재 등짝으로 교체를 했다라는 측면도 약간 이제 땡기는 조건이고 지난번에는 주행저건 바꿔 나와 가지고 그냥 결대로 탔었는데 이게 이제 선입견 한 발 무섭게 쓸 수 있는 마필이죠. 3 월의 국대 히어로 전개적인 이점이 있는 마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로드 투 에이스가 선행을 가면 요번 경주 한 바퀴는 무난하게 돌릴 수는 있어요. 지난번엔 11번 최외곽이기도 했고 선행을 실패했으니까. 어찌 됐든 간에 무조건 앞에 가는 거를 욕심은 낼 건데 57은 좀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19일 날 비록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만 이제 57을 달고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담 중량이 말 그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마필인 게 5 번의 로드 투 에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은 바깥쪽에 있는 8 번의 태양으뜸 얘도 이번 경주 인기마로 팔리는데 글쎄요. 뭐 이마필도 결대로 선입권에서 딱 한 발만 쓰는 말이고 9 번의 구글카도 조교의 강도를 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만 얘는 그동안 정말 약한 상대들 뭐 환남킨, 싱포미, 하이트오일 요런 말들이 이겼기 때문에 앞이 좀 무너져야 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끔 이제 눈길이 가는 게 누구냐? 11 블랙 질주인데 50 이죠. 부담 중량이 일단은 가볍죠. 1월 달에 남정혁이 지난번에 1월 25 일에도 남정혁이 기승을 했단 말인데 선두권 외곽 붙이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는 거죠. 버티는 정도. 그 정도의 케이스는 된다. 가능성은 있다. 배당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종적인 막건은 일단은 3 번의 국대 히어로, 5 번의 로드 투 에이스, 그리고 바깥쪽에 11의 블랙 질주 세 마리를 제일 재밌게 봅니다. 그중에서는 3 번의 국대 히어로 쪽에 한 번 더 밑줄 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 들어가죠. 거리 1400 혼합 4군 암말들의 경주입니다. 이번에 아리 드래곤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죠. 최근에 마필 자체가 능력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발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딱 걱정이 하나예요. 모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1월 달에도 모래 안 맞고 선두권 외곽,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런 전개를 펼쳤던 마필인데 최근에 이제 19주 마방이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3월 달 들어 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와 주는데 이번에 아리 드래곤이 이제 올대가리를 넘어 가지고 이제 초강축으로 팔리는데 안쪽에서 이제 갇히게 되면 요것도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정말 다행인 거는 안쪽과 바깥쪽에 빠른 말들은 없다. 중속을 발휘해서 재빠르게 이제 선두권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전개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아리 드래곤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읽어 줘야 되는 전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자 나머지 말들 중에서 최근에 다 바닥치고 못 뛰고 강급되고 이런 말들입니다. 뭐 7번 플라이 투 더 문은 정동철에다가 뭐 9번 영광의 연이 공백기에다가 뭐 다 이제 정상적인 경주마가 없으니까 아리 드래곤이 인기마로 이제 팔리는 게 당연지사다. 자 그러면 이제 후차권에서도 어차피 1-2 착은 뭐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경마가 말이 뛰면. 그럼 거기서 이제 잘 골라 가지고 때려야 되는데 바깥쪽에 열하는 진주빛 괜찮죠. 해볼 만한 편성이고 마지막에 한 발을 써볼 수 있고 9 번의 영광의 언니는 데뷔 초반에 변창덕 마주가 대상경주까지 큰 그림을 그렸던 마필인데 성장이 좀 멈추고 휴양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주행자 검사 때 보니까 상태는 괜찮아요. 조교 때 상태도 괜찮고 여기 6 번의 미케이 제나는 강급이 됐는데 강급이 되고 나서 바로 또 송경민이 감량을 또 태워놨기 때문에 뭔가 쎄한 느낌을 주고 있는 마필이 6 번의 BK 제나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경주는 일단은 2 번의 아리 드래곤을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바깥쪽에 9 번의 영광의 허니가 좋습니다. 여기에 6 번의 BK 제나 11 의 진주빛까지 압축해서 요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경마 6 경주 거리 1,600 입니다. 국산 3 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상당히 잘 뛰었던 이번에 원더풀 존스가 당연히 인기마로 이제 거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전 경주에서 뭐 서승훈이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말을 잘 탔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몰에 대한 반응이 좀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빼야 되는 마필인데 안쪽에 2번 게이트가 다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있거든요. 부담 중량도 살짝 늘어나 있고 어찌 됐든 지난번에 선두권 외곽을 감아 가지고 왔던 케이스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글쎄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오히려 지금 이제 승군전이지만 비록 이제 앞말이지만 3 번의 즐거운 동행이 확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행 아니면 답이 없던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추입도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선두권 바깥쪽에 돌면서 마지막에 끈기도 좋았는데 승군전 대비해서 준비 자체는 좀 철저하게 잘하지 않았느냐. 해볼 만한 상태다. 컨디션 좋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4 번의 플루토가 문제인데 얘도 이제 승군전인데 지난번에 이제 선행 가서 마지막에 끈기 발휘해 가지고 들어왔던 말. 근데 요번에 이제 승군전 등짝도 서승훈이에서 전진구로도 교체가 됐다라는 점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플루토 같은 경우는 뭐 타기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장에서 최종 막건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나온 게 5 번의 위대한 선택인데 자 7 살짜리 거세 마필인데 자 이 말은 이제 잊을만 하면 한번 쓱 배닥 터뜨리는 그런 케이스의 말이죠. 지난번 경주는 이제 바닥 추입에서 올라오다가 4 착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탄력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과거에 같이 호흡을 맞췄던 나나카가 금요일 날 나나카가 교체가 됐기 때문에 기성을 할지 안 할지는 뭐 봐야겠습니다만 올라가 있고 조교의 강도까지 많이 올려 놨기 때문에 요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은 아직까지 덜 살아났고 8 번의 버럭은 좀 잘 타주면 얘도 이제 되는데 얘도 이제 되는 마필이거든요. 제가 작년 12월 26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거 한 방 강하게 때려 가지고 항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8 번의 버럭은 어찌 됐든 앞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라서 가져는 가겠습니다. 배당입니다. 9 번, 10번, 뭐 11번 요런 말들이 있는데 대오나라가 추입하는 짤짤이 정도 요 정도의 그림이기 때문에 자 요번 부산 경마 6 경주는 이번에 원더풀 존스를 놓고 때리고 싶지는 않다. 자 3 번의 즐거운 동행 8 번의 버럭 2 번의 원더풀 존스 그리고 5 번의 위대한 선택인데 두 마리를 좀 재밌게 봅니다. 3 번 그리고 5 번. 예. 두 마리를 요번 경주에서 가장 재밌게 읽어 주고 접근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 넘어가시죠.
네, 오늘 일요일 부산의 마지막입니다. 부산 메인 승부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리 1800m 2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산 경마 7경주 메인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잡아내야 되겠고요. 뭐 초강력 대가리, 강대가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거기에 붙이고 들어가는 막건도 한 방짜리가 너무나도 저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7경주를 메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번 운주가이는 요번 경주 왔어요. 일단 뛰는 마필 자체 사이즈가 좀 다른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영스카이워커, 오아시스 레드 요런 말들하고 같이 뛰었고요. 무엇보다도 요번에 이제 조교의 강도를 직전 경주보다 확실하게 올라서 조교를 했다라는 거는 선행 간다는 얘기입니다. 능력 자체가 얘는 급수가 좀 다릅니다. 다른 말들하고. 그래서 5번 운주가이는 그대로 믿고 들어가자. 예, 강대가리가 맞다. 자신 있게 얘는 놓고 한번 승부를 들어가는 말이고. 자, 그럼 이제 당연히 현장 가시면 자, 운주가 있는 인기 1위니까 5 놓고 배당판이 다 뚫리죠. 4번에 닥터 캡틴, 6번에 뭐 금화거티, 뭐 바깥쪽에 뭐 열하나의 월드 위너스 뭐 요런 말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팔릴 겁니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기만은 한 마리밖에 안 가져갑니다. 딱 한 마리만 가져가고요. 제가 요번 경주 이제 강축에 저 배당 없다라고 노림수를 좀 명확하게 두고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근데 이제 무조건 얘는 현장에서 체중이 좀 빠져서 나와야 됩니다. 체중이 빠지게 된다라면 저는 그대로 메인 승부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붙일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 경마 7경주 마지막 경주이기도 하고 메인이기도 한데 무조건 잡아내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3월 15일 1호 경마 안하짜리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호 경마도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찍으면서 해보니까 자신감도 붙고 해볼 만할 것 같은 편성들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제 집중력 잃지 않고 좋은 결과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좋은 결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